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약 213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에 살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심지어 3박 4일의 짧은 여정이 아닌 한국 한 달 살기, 1년 살기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 살기를 준비하며 깜짝 놀라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한국인들은 평생 한국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장점인 줄도 모르고 있던 것을 외국인들은 놀라워한다는 점에 신기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점이 그들을 사로잡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에어비앤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한국의 서울이 가장 가고 싶은 도시 탑10에 들었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는 자신의 집을 임대해주는 어플로 수많은 여행객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숙박 어플에서 1위를 했다는 점은 아주 뜻깊습니다. K-팝과 K-드라마 등 수많은 한류 콘텐츠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머무를 집을 알아보며 깜짝 놀란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주거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한 달에서 1년을 사는 외국인들은 혼자 오는 경우가 많기에 그리 넓은 집이 필요 없는데요. 그래서 가장 많이 알아보는 주거 형태가 바로 한국의 원룸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한국의 원룸을 보며 이런 집이 있다니 라며 감탄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 좁은 집이 뭐가 좋다고 감탄까지 하지 다는 의문이 들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들이 놀란 점은 바로 원룸의 최대 장점인 풀옵션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원룸은 대부분이 풀옵션입니다. 원룸 안에 옷장, 책상, 세탁기, 에어컨 등 웬만한 것들이 모두 구비되어 있어 몸만 와도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죠. 지금 생각해보면 외국인들이 여행하기에 원룸은 정말 최적의 주거 형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서도 아늑하고 깔끔하기 때문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외국에는 이런 집이 없냐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외국에서는 한국의 원룸처럼 모두 구비되어 있는 집을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방을 구할 때도 기본 3명부터 무리를 지어 구해야 한다고 하죠. 그러면서도 월세는 한국의 원룸보다 비싸니 감탄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원룸을 구하는 방식도 외국인들에게는 너무나 편하게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은 서울시에서 지정한 영어와 일본어 등의 외국어로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있는 글로벌 중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익숙치 않더라도 집을 구하는 데에는 어렵지 않죠. 그리고 한국의 진가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는 한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 달을 살아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한국에 산 지 벌써 한 달하고 보름이 되었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에서 너무 신기한 일을 겪어서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글을 남겨. 내가 여행을 많이 다녀봤는데 한국만 다른 게 하나 있더라고. 그건 바로 전기세 납부야. 나는 한국에 오기 직전에 호주에서 살았는데 거기서는 전기세 때문에 얼마나 난감했는지 몰라? 정말 다 포기하고 떠나고 싶었다니까. 이건 한국의 전기세가 비싸다거나 싸다는 얘기는 아니야. 물론 호주나 일본보다는 훨씬 저렴했지. 그런데 그보다 더 신기한 건 내가 호주에서 살았을 때는 전기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내가 전부 해결해야 했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 그런데 한국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납부가 되었더라? 무슨 일이었냐면 하루는 오피스텔 관리비 내역을 받았고 입금을 했지. 그리고 전기세나 수도요금 같은 것들을 내기 위해 전화를 했는데 이미 내가 납부를 했다는 거야. 혹시 내가 외국인이어서 집주인이 배려를 해준 것인지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라 관리비 고지서에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등등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였어.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한국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서 고지서가 날아온다고 하더라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 한국은 정말 시스템이 체계가 잘 되어 있고 국민들이 이런 사소한 문제는 신경 쓰지 않도록 만들어줘.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살기 좋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 외국인이 한국에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충격을 받은 이유가 전기세 자동 납부 때문이었다는데요. 우리에게 숨쉬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렇게 극찬을 할 정도라니 해외의 사정은 대체 어떻길래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호주는 어떤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호주의 경우에는 전기민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세가 매우 비쌀 뿐 아니라 돈을 지불하려 해도 내가 사용하는 전기업체가 어디인지 또 이 업체의 납부 방식은 어떤지 직접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의 사용량을 누가 체크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알아보고 납부를 해야 하죠. 이런 복잡함 때문에 전기 납부를 조금이라도 미뤘다간 전기가 끊기기 십상인데요. 일본의 사정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 전기를 민간 기업에 개방했는데 시행 첫 해에 무려 400여 개의 기업이 사업자로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은 가격을 저렴하게 해주겠다며 고객 유치에 힘썼는데요. 결국 290만 가구 이상이 새로운 전력회사로 갈아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반에 사탕 발린 말을 하며 고객 유치에 힘썼던 기업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전기요금을 매년 상승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아닌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맡겼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기가 끊겨 연락을 해보니 그 기업이 파산을 했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려온다고 하죠. 실제로 일본의 트위터에는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다라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와 달리 전혀 신경 쓸 일이 없고 만약 불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생기면 바로 한전에 전화를 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외국인들은 한국을 편리함의 나라, 살기 좋은 나라로 여기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인기 때문에 우픈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서울의 대학가에서는 원룸 구하기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외국인들의 원룸 수요가 급증하면서 학생들의 원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외국인들의 실제 반응은 어떨까요? 흥미로운 댓글이 있어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만족했던 것은 편리함이다. 특히 원룸의 편리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조금 작은 느낌은 있지만 그 평수 안에 알차게 가구들이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 나는 혼자 사는 게 좋은데 외국에서는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하니 너무 스트레스였다. 그런데 한국의 원룸에서 혼자 사니 정말 편했다. 한국의 원룸은 사회초년생들에게도 좋을 듯? 다른 나라에서는 잠깐 사는 경우도 가구들을 다 사야 해서 차라리 큰 집에 여러 명이 사는 게 비용적으로는 나았지. 그런데 역시 누군가와 함께 사는 건 불편해. 그런데 내 고향에서는 풀옵션으로 하면 위험할걸? 아마 다 훔쳐가고 말 거야. 이건 한국이니까 가능한 거지. 부럽네. 나는 한국에 온 걸 너무 후회해. 세상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잖아. 돌아가도 자꾸 한국이 생각날 것 같네. 호주로 유학을 갔었는데 전기세 내는 게 너무 불편했어. 소비자인 나를 편리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왜 한국처럼 똑똑하게 운영하지 못하는 거야? 이건 오히려 한국이 이상해 보인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체계적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한국이 편리한 건 이것뿐만이 아니잖아.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보는 것도 빠르고 배달도 빠르고 역시 IT 강국다워. 반대로 IT 강국이어서 이렇게 발전한 걸까?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주거시설인 원룸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러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싶어 할 거야. 누가 한 달살이를 하는데 새 4명이랑 같이 살고 싶겠어? 한국인들은 월세가 비싸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감지덕지다. 반대로 한국인들이 외국에서 집 구할 때 많이 힘들겠는걸. 여기까지 외국인들의 생각을 살펴봤습니다. 한류 열풍으로 인해 앞으로 외국인들의 방문이 더욱 늘어날 텐데요. 앞으로 이런 넘치는 수요에 대응할 방법도 생각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들려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